고등학교 1학년이 알고 있어야 할 수능 기본 목적 두 번째로 능동과 수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과 수동의 구별. 능동과 수동의 구별을 하기 전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뒤에서 또다시 이제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1형식 구문인 주어 동사 1형식과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구문은 당연히 이제 전부 다 자동사니까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동태는 사실 3형식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이 이렇게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죠. 뭐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태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가 되고 능동태 동사는 비동사가 등장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조동사가 되는 거죠.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 과거분사, 여기 이제 본동사를 과거분사 형태, 즉 의미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동사가 시제와 의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동태의 동사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능동태 목적어는 수동태 주어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많이 했었죠. 동사는 이렇게 되고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된다. 이런 화살표는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 보면 I was taking care of my son during the coronavirus. 나는 내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과거 진행시제다 그죠? 과거 진행시제 수동태는 이제 잘 알다시피 being, pp죠. 일반적인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지만 진행시제 수동태는 비동사가 역시 시제를 받고 being을 추가하고 그 다음 과거분사 이렇게 써줬고요.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는 have 또는 has, 또 과거일 경우에 had였죠. 그 다음에 been 플러스 과거분사. 이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확인차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주면 능동태 목적어였던 수동태 my son이 수동태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my son 그 다음 was being taken care of 내 아들은 돌보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동사구, 즉 take care of 라는 이 동사구는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한다. 이건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거니까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형식을 했고 이번에 이제 4형식입니다. 4형식은 당연히 이제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역시 두 개의 수동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나머지는 같습니다만은 이 직접 목적어를 보세요. 이 형태를 잘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있던 이제 이 직접 목적어가 그 위치를 그대로 지켜서 내려오는 거죠. 그 위치를 그대로 지켜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니까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등장하네요. 그죠? 여기에 주목해서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가 되었을 때는 여기 이제 전치사가 등장하게 되죠. 즉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치사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to, for, of 이 세 가지 형태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 by 플러스 행위자는 거의 대부분 수동태 문장에서 생략되어지게 되죠. 대부분 수동태를 쓰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이제 누가 그 행위자인지 알 수 없거나 특정하게 지칭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생략되어지지 않고 쓰였다면 이것은 이제 이 by 플러스 행위자가 문장의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and focus니까 and focus는 이제 new information, important information일 경우에는 문장이 제일 끝에 표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문장에서 by 플러스 행위자를 썼다는 것은 그 행위자가 그 문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이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두 개다.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요거. 예, 우리 색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란색으로. 예. 요걸 주목해서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 이런 형태가 등장한다. 예. 그래서 예문을 보면 machine gave them, 이게 주어가 되겠죠. 동사고요. 여기에 간접 목적어, an hour, 직접 목적어. 예. 그래서 신 선생님은 그들에게 1시간을 주었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예. 이 문장인데 수동태로 바꿔주면 이제 먼저 간접 목적어 수동태 주어인 문장을 만들면 them은 they가 될 것이고요. 주격이니까. gave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의 과거를 적어주고 give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이렇게 적어줘서 they were given an hou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1시간을 받았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하게끔 신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다음에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여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an hour 직접 목적을 수동태의 주어로 만드니까 어떻게 되죠? was given까지는 똑같은데 them 앞에 즉 이 간접 목적 앞에 전사 to가 생긴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모든 수요 동사가 즉 이제 사형식 동사니까 이게 수요 동사잖아요. 모든 수요 동사가 그렇다면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동사들이 있는데 꽤 종류가 많아요. 왜 될 수가 없느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ke 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She made me a doll. 그녀는 나에게 인형 하나를 선물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a doll을 수동태 주어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살짝 이 마우스의 끝을 건드리니까 예. A doll was made for me by h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날 위해서, 그녀에 의해서. 날 위해,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수동태 주어가 되면 문맥이 형성이 안 돼요. I was made. 그녀가 날 만든 건 아니죠. 뭐 창조주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문맥상 형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문맥상 만들 간접 목적어 수동태 주어가 될 수 없는 동사들이 수요 동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경우 즉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즉 요런 형태의 문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결국 수동태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잖아요. 예. 이거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겠어요.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 예시 중에 여기에 이제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등장하게 되는 드문 경우 중에 하나가 요 경우란 겁니다. 요 경우. 예. 즉 수요 동사에서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었을 때 직접 목적어가 요 위치에 등장하더란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이거 다 지워야 되는구나. 예. 다 지워야 되는군요. 다 지우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세요. 즉 요구문, 예. 요구문
형태가 기본적인 수동태 형태잖아요. 여기 다음에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예, 극히 드물다. 사형식에서 가능하지만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또, 예, 이걸 다 눌러야 되는군요. 예, PPT가 불편하네요. 예. 그래서 간접 목적어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는 동사가 많다 보니까 요 구문 형태는 드물다. 예,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오형식 문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오형식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보호니까 이 목적격 보호 위에 지울 수 있는 것이 뭐 있었죠? 형용사 등장할 수 있었고, 명사 등장할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사도 등장할 수 있지만, 뭐 크게 보면 이제 형용사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구문 형태가 있습니다. 오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되겠죠, 그죠? 예. 동사는 역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됩니다.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이 목적격 보호가 그 위치 그대로를 지키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 목적격 보호 형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의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죠. 예. 그래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에 뭐가 쓸 수 있어요? 동사의 원형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가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원형이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사역동사가 쓰였죠? 목적어가 쓰였고, 목적격 보호가 쓰였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해야만 합니다. 강제해야만 합니다. 하는 문장인데, 자, 이제 이게 수동태가 되면, the rich가 수동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the rich should, make 동사는 조동사는 그냥 그 위치를 그대로 오죠. make가 be made가 됩니다. 조동사가 쓰였으니까 이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pay를 목적격 보호가 그냥 그 위치를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냥 내려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to가 없이 내려오게 되면 pay가 오게 되면 그 문장에 본동사가 두 개가 됩니다. 동사 하나, 동사 둘. 예.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의 문장은 없죠. 영어는 항상 문장의 오형식 보면 알겠지만 항상 주어와 동사 뒤에 또 동사가 오는 경우 문장의 경우는 없잖아요.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가 오고 동사가 하나만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목적격 보호가 그냥 그 위치를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the rich should be made pay more taxes가 되니까 동사 하나, 동사 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니까 여기에다가 즉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적격 보호가 동사의 원형일 경우에는 이것을 to 부정사로 바꾸어 줍니다. 예, 뭐가? 오형식 구문에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일 경우에는 이게 수동태가 되었을 때 그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준다. 왜냐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all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엇 무엇이라 부르다. 예. name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명하다. 이름 붙이다는 뜻이니까. make는 이제 만들어서 주다. dove은 이제 기사자기를 주다. 누구누구에게 기사자기를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명칭을 주다. 이 뜻입니다. consider 동사 고려하다. award 수여하다. 뭐 여기 elect 선출하다. 이런 동사들 몇몇의 오형식 동사의 경우에는 이 목적격 보호 위치에 명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그들을 high risk 그룹, 높은 위험도의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는 문장인데 이제 이 목적격 보호 위치에 지금 명사가 왔잖아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만드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 그 다음 are considered 현재 시제니까요. 그 다음 뭐 high risk 그룹이라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죠? 목적격 보호는 그냥 그 위치를 지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명사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동태 주어가 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예, 명사적 성질을 가진다고 해서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주의할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또 이 경우가 등장하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 뭐가 등장했다?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등장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 등장하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명사가 등장하네? 라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언제였어요? 사형식 구문에서 몇몇 동사들. 예.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었을 때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요 위치에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 여기에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등장했더란 거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얘기를 여태까지 왜 했냐면요. 즉 여기 능동태 쓸까 수동태 쓸까 이런 문장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명사가 등장했네? 그러면 당연히 명사가 등장하면 능동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여기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수동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뭐 한 15분 가까이 이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갈로를 만들어서 여기 능동태 넣을까 수동태 넣을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것을 묻는다면 뒤에 명사가 있으면 능동태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명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 없으면 수동태를 선택하면 얼추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가 개학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지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능동과 수동을 구별할 때 마지막으로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자동사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는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 즉 여기 쓰인 자동사 예. 여러분 이제 이 영어 영작을 시켜보면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It was happened. 예.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It happened죠. It happened.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뭐 appear 사라지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뭐 감소하다. 그 다음 consist of 여기 이제 of 여기 있습니다. of가 이건 이제 항상 수동태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 이런 동사구를 쓰는데 다만 동일한 뜻인 consist of는 항상 뭘로만 쓴다고요? 능동태로만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동사입니다. I was died. 예,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I was existed.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It was taken place. 아니요.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예, 개최되다, 일어나다. 이 전부 다 result in, result from 의미는 좀 별개의 동사지만 result in은 이제 무엇으로 끝나다는 동사고요. result from은 어디에서 기인하다, 생기다 이 뜻입니다. 이 동사들도 역시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말은 두 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이런 문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비문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occurred, 현재 시를 써야 되겠죠. 현재 시를 표현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또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는 요 동사들입니다. 예, 요 동사들. 예,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 차는 나에 의해서 소유당해졌다? 예, 이런 문장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resemble 동사와 부족하다는 뜻의 lack 동사도 역시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문을 들면 그 자동차는 나에 의해서 소유당해졌다? 이런 문장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녀의 딸은 그냥 엄마를 닮았죠. 그녀의 딸은 닮음을 당했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뭐 주어 동사가 바뀌어 주어와 바이프로 생겨자 바뀌어도 역시 이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에 의해서 닮음을 당해졌습니다. 네, 이런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 중에서도 이제 부탁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have 동사,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 let 동사의 경우에 사역동사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수동태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굳이 수동태로 표현하려면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부탁하다는 뜻이죠. 부탁받았습니다. to 부정사 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는 수동태의 문장을 쓰거나 to 부정사 할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는 뜻의 문장으로 바꾸어서 씁니다. 예.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군요. 이런 문제를 수능에서 어법 문제로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she let me drive her car. 그녀는 내가 그녀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요거 과거 시제겠죠, 그죠? let 동사는 3단배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주면 바꿔서 이렇게 she was let to drive her car by her 라는 문장을 쓰지 않고 나는 허가받았습니다. 그녀의 자동차를 몰 것을. 뭐 by her는 이제 거의 쓰지 않겠죠. 왜냐면 이제 허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동태 불가한 동사가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동사. 여기서 말하는 감각동사는 보다는 뜻이 아니고요. 보이다. smell은 냄새 맡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한 냄새가 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 보어를 쓰는 동사, 즉 쉽게 말해서 주어, 동사, 보어, 즉 이형식 구문입니다. 이형식이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쓸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영작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테이스트 동사도 형용사 보어가 뒤에 등장하는 경우죠. 그래서 테이스트는 어떠한 맛이 나다. 이 뜻일 경우에는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feel 동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느낌이 나다. I felt good. 이런 형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어 쓸 수가 없죠. 왜 없겠어요? 목적이 없잖아요. 사운드 동사도 어떠한 소리가 나다는 뜻일 때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She's looked so depressed. 그녀는 오늘 굉장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 The blast was felt for a few miles. 근데 이제 feel 동사는 왜 여기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에서 수동태를 썼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feel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느낌이 나다는 자동사지만 이때 feel 동사는 느끼다는 뜻의 3형식 동사입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의 3형식 동사니까 동일한 형태는 똑같지만 이때는 자동사, 이때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 폭발은 수마일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에 의해서 수동태 불가동사, 수동태 가능동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비싼 와인은 맛보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 방에 있는, 즉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everyone in the room tasted the fancy bottle of wine. 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거죠. did taste 동사도 형태는 여기 있는 동사와 같지만 요때는 형용사 보호가 뒤에 오는, 즉 이형식 동사로서 형용사 보호가 뒤에 오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는 자동사고요. 여기서 이 taste 동사는 맛을 보다는 뭐 타동사예요. 예. VT죠. 예. transitive verb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 say 동사. be said 쓰는데요.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쓰일 때는 무엇을 말하다는 타동사일 때는 say 동사도 수동태를 씁니다. 뒤에 to 부정사 오는 형태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타동사일 때. 이때 say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다는 뜻일 때는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sell 동사 팔다는 뜻일 때는 쓰이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팔리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with도 역시 무엇이라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필도 벗기다 아니고 벗겨지다는, 벗기다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벗겨지다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open, wash, go 동사, 여기 또 go 동사도 가다는 뜻이 아니고 가다는 뜻일 때도 참 수동태가 될 수 없겠지만 이것도 역시 the saying goes와 같이 the saying goes, 속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고 할 때 이때 go 동사도 역시 무엇이라고 적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이 잘 팔려요 하면 the book sells well입니다. 예. The saying goes, 속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Bible says,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라고 할 때, 예.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할 때는 the Bible,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쓴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정사, 동명사, 제기대명사, 상호대명사가 목적의 문장에서는 수동태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것은 뭐냐면요. want 동사나 이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여기 이제 능동 형태, 즉 동명사도 ing가 있고 being 플러스 과거 분사가 있죠. 이게 이제 능동형이고 이건 수동형 동명사입니다. 그죠? 예. 수동형 동명사가 있고 능동형 동명사가 있는데 의미는 수동이지만 want 이 동사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냥 능동형 동명사를 씁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자동차는 수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수선하는 것은 내 자동차가 아니죠. 수선공이 수선합니다. 근데도 역시 형태상 뭘 쓴다고? 예. being mended의 형태를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를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넘어갔네요. 예. 그래서 의미상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요 형태는 영국식 영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to be mended 요것도 씁니다. 근데 요것은 되게 미국식에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동사들 다음에 여기에 being mended와 같은 수동형 동명사는 쓰여지지 않는다. 요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마지막 남았는데 예. 마저 하도록 합시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어의 동사의 뜻은 당혹하게 하다, thrill, 전율시키다,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satisfy, 만족시키다, amuse, 즐겁게 하다, bore, 지겹게 만들다. 이런 동사를 가지고 감정동사 라고 합니다. 이 감정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때 이게 생각보다 능동, 수동 구별하는 문제로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책이 있고, 예.
독자가 있습니다. 흥미롭게 하다는 뜻이죠. interest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흥미롭다는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건 자동사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타동사죠. 예.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예. 그래서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고 흥미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굴 흥미롭게 하나요? 책이? 독자가? 예. 당연한 거겠지만 책이 독자를 흥미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화살 쐈죠. 화살을 쏘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이고요. 그 다음 독자는 뭐 화살 맞았죠. 그래서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he book은 현재 분사로서 표현하고 능동이니까. 그 다음 독자는 과거 분사로서 표현하는구나. 화살표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frustrate, 좌절시키다는 뜻입니다. 자, 학생과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누굴 좌절시키나요? 학생이 결과를 좌절시키나요? 아니죠. 결과가 학생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화살 쐈고요. 학생은 화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이니까 the result was frustrating이 되고요. 학생들은 뭐 좌절 당했으니까 the students were frustrated. 과거 분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문을 직접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 책은 is interested가 아니고 interesting. The reader is interested in the book. 독자가 그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수동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에서도 이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문제 이렇게 냅니다. 여기 interesting을 써야 되니 아니 interested를 써야 되니 이것을 묻는 문제를 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와 요것의 관계가 아니죠. 예. 이것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뭐? 흥미롭죠. 그래서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나는 그 책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The book made me thrilled. 자, 내가 있고 thrill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thrill은 전율시키다죠. 예. 누가 누굴 전율시키나요? 내가 있고 book이 있을 때 누가 누굴 전율시켜요? 예. book이 날 전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분사, 이거는 현재분사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hrilled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동사, 이런 동사의 능수동은 화살표의 방향으로서 의미를 파악해서 화살표의 방향으로서 쉽게 능동과 수동, 즉 현재 분사를 써야 될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는 이제 수동태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방금 요 문장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the book이 있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에서 the book이 있고 interest라는 동사가 있었을 때 요 두 가지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면, 즉 그 책이 흥미롭습니다 라는 문장이 형성이 되면 결국 능동의 관계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The book interesting. 그 다음 me thrill. 이 두 가지 성분이 있을 때, 자, 이것은 이제 나는 전율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전율시키죠.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동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me thrilled 형태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주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는 여기 뭐가 없더라? 명사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등장하기가 좀 힘들더라. 그래서 능동, 수동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감정동사의 수동태 또는 이제 목적격 보어의 능수동을 구별하는 때는 화살표의 방향을 생각하거나 또는 이 두 문장 성분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인지 목적어 동사의 관계인지를 파악하면 또 쉽게 능수동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장장 한 40분 가까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없죠? 또 있군요. 아이고, 분사구문. 이건 천상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